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이대 목동병원 인공관절센터 신영수 센터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인공관절 재수술. 사실 저희 얘기했을 때 맨 마지막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관절의 수명은 뭐 15년, 20년 정도 된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다음에 수명이 다해서 만약에 재수술을 해야 한다면 이 부분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 방송은 인공관절 수술 한번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두 번째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송이에요. 선생님은 그러면 재수술 전문입니까? 인공관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첫 번째 하는 분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뭔가 그렇죠. 어렵겠죠? 예. 첫 번째 수술한 이후에 한 10년이나 15년 이후면은 80세 가까이 되시거나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저질환도 많아지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이 20년 전에 했던 수술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수술적인 테크닉이나 아니면 기구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결과로 말씀을 좀 잠깐 드리자 그러면 한 10명 정도 하면 9명 정도는 한 10년, 15년 정도까지는 조금 살아남고요. 1명 정도분이 한 재수술을 하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넘어도 뭐 85% 정도니까 뭐 그래도 한 8명 정도는 살아남는다. 이렇게는 지금 결과가. 아,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은 한번 한다고 해서 뭐 10년, 15년, 20년 지나면 무조건 바꿔 끼고 이런 건 아니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해야 하나요? 인대에 대한 균형이 좀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환자에 대한 팩터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무릎을 조금 이제 일상적인 생활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과한 운동이라든지 무릎을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플라스틱이 아주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닿는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닳게 되면 관절이 좀 느슨해져요. 그다음에 다치셔가지고 주변에 뼈가 부러져가지고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원인은 이제 감염입니다. 감염이 수술하고 나서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뭐 10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 이제 원인으로서는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이라는 게 수술방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막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하거든요. 그런데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술방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환자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몸 안에 있는 그런 균들이 평상시에는 상재균이라고 해서 그냥 잘 있다가 몸이 나빠지면 힘이 세지죠. 그러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재수술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한번 열었던 곳이잖아요. 원래 그냥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크게 다른 방법은 없고요. 처음에 수술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전에 들어있던 그 임플란트를 네.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네. 뽑을 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뼈 손실을 굉장히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인대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술하기에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열었을 때 임플란트 한 것도 빼고 바로 거기에 다시 이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감염이 아닌 경우에. 감염이면 어떻게 해요? 감염인 경우에는 저희가 세척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수술방 안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거기서 뭐 균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했을 가정하에만 다시 바로 재수술을 하고요. 주변에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항생제를 포함한 시멘트로 해서 가관절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임시로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거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임플란트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6주나 뭐 3개월, 뭐 6개월 계속해서 저희가 피 검사를 해가면서 그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수술을 본수술을 하게 되죠. 계속 시멘트 하시는데 혹시 네. 그 시멘트가 제가 아는 시멘트가 맞는지. 공사장에서 쓰는 네. 시멘트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섞어서 이렇게 나의 인공관절 수명이 다 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다. 통증입니다. 통증이 제일 오고요.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은 일단 인대 균형이 잘 안 맞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렇게 좀 주저앉는다든지 뼈 밑으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인대 균형이 틀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제일 먼저 오게 되죠.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이랑 뭐가 다르냐 그랬는데 네. 그냥 뭐 들어있는 인공관절 빼내는 거 말고는 별 네. 차이 없다는 식으로 네, 쉽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재수술은 굉장히 꺼리고 네, 안 네. 한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재수술을 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일단 부담으로 와 닿고요. 두 번째는 인공관절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또 깨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술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배우고 트레이닝 받으면 되는 건데 그 이외 부분 것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오래 간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아프냐. 또 아픈 거 아니냐. 지난번에 해봤는데 지금 10년 만에 이게 뭐냐 안 하겠다. 네, 수술을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말씀드리고 해도 쉽지 않다 결정하기가. 그래서 수술을 결정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것보다 재수술을 그래도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통증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무릎이라는 관절이 무릎에만 한정되지 않고 무릎이 안 좋으시게 되면 이 고령의 환자분들은 일단은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거든요. 의자에 앉아 있든지 자리에 누워 있든지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다른 병들이 또 생기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하고 한 15년 지났습니다. 통증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재수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못하는 경우는 이제 환자가 기저질환이 너무 많았고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클 때는 정형외과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다른 이제 마취과나 아니면 다른 과 협진 의뢰 시에 수술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경우에는 수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거의 없는 네,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수술 첫 번째 했을 때랑 재수술 했을 때 회복 기간이라 그럴까요? 그런 네. 것도 조금 다릅니까? 감염이 아니라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되는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인공관절은 바로 걸을 수가 있거든요. 3, 4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워커를 잡고 바로 걸을 수가 있고요. 재수술이어도 일주나 있다 퇴원을 해서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저희가 외래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데 6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감소하고 수술했던 거기에 대한 통증은 거의 사라지고요.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 혹은 재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병원에는 언제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6주,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그다음에 1년, 그다음에 매 1년마다 한 번씩 아무 증상도 없고 아프지 않아도 네. 1년에 한 번은 추적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재수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첫 번째 수술하고서도 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해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들, 피해야 될 운동들 그런 것들은 좀 하지 말고 운동은 평상시대로 다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재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공관절 수술은 뭐 전국 어디서나 다 하고 있는데 듣자 하니 이대목동병원 인공관절 센터는 되게 막 수준 높은 어려운 수술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는데 사실입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로컬이나 이런 분에서 인공관절 처음 수술하고 오신 분들이 물론 이제 그 병원에서 하시면 좋은데 그 병원에서 할 여건이 안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저질환이 많아서 하는 그런 분들 저희가 품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이대목동병원의 인공관절 센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다 환자분들을 받아서 다 이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아무리 싶습니다. 어려운 환자가 와도 다 받는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할 때 그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잖아요. 뭐 무슨 제품을 쓰면 뭐 얼마. 이거는 국산, 이거는 미제. 뭐 인공관절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아니 다르진 않고요. 그럼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는 페라데 관절로 넣어주세요 이러면 좀 웃기긴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비싼 관절로 제일 좋은 거. 제가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일 좋은 관절, 인공관절. 근데 제가 이제 똑같이 말씀을 드리죠. 이거 어차피 그냥 똑같은 거고 가격도 다 정해져 있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네. 운 나쁘게 네. 무릎에 넣어야 된다. 네. 그럼 어느 나라 걸로 넣을지 이렇게 쫙
저요. 수술을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받고 싶은데요. 아 그러면 뭐 어느 나라 제품을 쓰든 상관없이 나는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 네, 임플란트보다는 수술하는 그 오퍼레이터의 그 능력을 좀 더. 근데 보는 선생님 거죠. 아프면은 선생님이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센터에 믿을 만한 의사들이 더 많이 네, 또 있으시니까. 있습니다. 네. 누구를 찾아가면 제일 저희 좋을까요? 그 같이 지금 병원장 하고 계신 유재두 교수님이라고 계시고요. 혹시 인공관절 넣게 되면 그럼 병원장님한테 수술 받을 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대목동병원 인공관절센터의 신영수 센터장님하고 네,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